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채 스페인으로 떠난 34살 남자. 세비야의 어느 골목길에서 우연히 들린 음악 소리를 따라가다가 창문 너머로 본 광경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스페인 여교수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플라멩코를 추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로맨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38살 플라멩코 교수 엘레나가 평생 찾고 있던 것, 그리고 도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서로 만나면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두 사람은 어떻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놀라운 결말은 무엇일까요? 30년 전부터 운명처럼 얽힌 두 사람의 가슴 뛰는 로맨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진짜 운명적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34살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시작은 스페인 세비야의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10년 동안 몸담았던 전통 도자기 보존 연구소에서 제 연구 성과를 동료가 가로채갔거든요. 밤낮으로 매달렸던 조선 백자복원 기술을 누군가 훔쳐간 기분이었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무작정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세비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오렌지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하얀 벽에는 파란 타일이 장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강렬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탁탁 발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기타 선율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플라멩코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 소리 쪽으로 향했어요.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연습실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죠. 그때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여성이 혼자서 플라멩코를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꽃 같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춤사위에 따라 휘날리고 빨간 치마가 바람처럼 펄럭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여성의 표정이었습니다. 춤을 추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그 표정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처받고 길을 잃은 사람의 모습을요. 음악이 끝나고 여성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실수로 제 발이 돌멩이를 차버렸어요. 그 소리에 여성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남의 비밀을 훔쳐본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죠. 땀에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관광객이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죠.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실례했어요. 음악 소리에 이끌려서. 괜찮아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엘레나 로사. 그렇게 저희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몰랐죠. 엘레나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겼어요. 플라멩코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그가 예술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정말 신기하네요. 엘레나가 물병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요즘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정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적인 아름다움이요? 네, 플라멩코는 아시다시피 매우 동적이고 격정적인 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편에 있는 고요한 힘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예술에서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엘레나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분야였거든요. 도자기도 그렇고 전통 춤도 그렇고요. 혹시 무용을 하시나요?
엘레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걸음걸이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용을 배운 사람의 몸은 다르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 한국 전통 무용을 했었어요. 국제무용대회에서 금메달도 받았었죠. 하지만 그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웠었어요. 조금이라고 하시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엘레나가 갑자기 제 앞에서 플라멩코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양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어요. 한국 전통춤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오랫동안 춤을 추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엘레나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한국 전통춤의 기본 자세를 취했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손은 부드럽게 모았죠. 와! 엘레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플라멩코와 완전히 다르면서도 어딘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 순간 연습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예술이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내일도 여기서 연습할 거예요. 시간 되시면 또 오세요. 엘레나의 제안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연습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엘레나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운명의 신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엘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의 춤과 그 진지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습실 문을 두드렸을 때 엘레나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는 오늘도 플라멩코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색깔의 치마를 입고 있었죠. 진한 파란색이었는데 그의 피부색과 잘 어울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음악 없이 춤을 춰보려고 해요. 순수한 몸짓만으로 표현하는 거죠. 엘레나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춤이었어요. 격정적이고 빠른 동작 대신 느리고 우아한 움직임이었죠. 이건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춤이에요. 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그 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춤과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내면의 감정을 절제된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한국의 승무를 보는 것 같아요. 승무요? 한국의 전통춤 중 하나예요. 스님의 마음을 표현한 춤이죠.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엘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승무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춤을 춰야 했거든요. 하지만 엘레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승무의 기본 자세를 취했어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였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리듬감, 호흡과 함께 흘러가는 동작들. 춤을 마쳤을 때 엘레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아름다운 춤을 처음 봐요. 그때 엘레나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기념으로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허락했습니다. 엘레나가 제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엘레나는 플라멩코 자세를, 저는 한국 전통 춤 자세를 취했죠. 사진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춤이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사진 정말 특별해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저희 관계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엘레나에게 조금 배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 꽤 유명한 무용수였거든요. 23살 때 국제전통무용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한국의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죠.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용계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거든요. 실력보다는 연줄이 중요했고 젊은 무용수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무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도자기 연구라는 다른 길을 택했죠. 춤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전통 도자기 보존 연구소에서 일하면서도 가끔 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조선 백자의 순백색을 보면 한국 전통 춤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떠올랐어요. 둘 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춤에 대한 열정은 조금씩 식었습니다. 연구에만 매달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동료가 제 연구 성과를 가로채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춤도 포기했는데 연구마저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떠났던 거예요.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죠. 엘레나를 만난 건 그런 상황에서였습니다. 그가 제 춤을 보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니 잃어버린 뭔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금메달을 받았을 때의 사진,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들. 그 시절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와의 만남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엘레나의 연습실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함께 춤을 추게 되었죠. 엘레나는 정말 뛰어난 무용수였습니다. 플라멩코의 기본기가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어요. 제가 알려준 한국 전통 춤 동작들을 금세 익혔거든요. 도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무용수였을 거예요. 어느 날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문가의 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레나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엘레나도 저처럼 복잡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플라멩코 교수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플라멩코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엘레나가 털어놓았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관광객들을 위한 쇼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플라멩코의 영혼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화려해졌죠. 엘레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세비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SNS에 올릴 멋진 사진만 찍으려고 하죠. 플라멩코의 깊은 의미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예술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통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K-팝에만 관심 있고 전통 춤은 구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플라멩코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때 엘레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이유요? 제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엘레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깊은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공부하셨대요. 그때 한국의 전통 예술에 감명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중동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셨다고. 정중동이요?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찾는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술은 정중동에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중동은 한국 전통 예술의 핵심 개념이었거든요. 특히 춤에서는 정말 중요한 철학이었어요. 아버지의 유품 중에 한국 관련 자료들이 많아요. 논문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데 다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요. 엘레나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엘레나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플라멩코를 추는 무용수가 아니라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요? 고마워요, 도윤.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엘레나의 수업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세비야 대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엘레나가 직접 안내해줬어요. 제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시간 되시면 꼭 와주세요. 강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관객석에는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앉아 있었죠.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플라멩코를 췄어요. 모두들 열심히 했지만 엘레나가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기교에만 치중하고 진짜 감정은 부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엘레나가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요청했나 봐요. 엘레나의 춤은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력이었어요. 특히 제가 알려준 한국 전통 춤 동작을 중간중간 섞어서 췄는데 그게 플라멩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관객들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스타일이었거든요. 박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엘레나를 축하하려고 무대 뒤로 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엘레나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사실 즉흥으로 한 거예요. 도윤이 알려준 동작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엘레나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다들 신기해했어요. 이런 플라멩코는 처음 본다고.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왜요? 전통을 훼손한다고 하네요. 플라멩코의 다른 나라 춤을 섞는 건 옳지 않다고. 엘레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술은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죠. 저는 엘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관객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분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도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대로 된 한국 전통춤을 배우고 싶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요? 네, 아버지의 발자취도 따라가 보고 싶고. 도윤도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돌아가 봐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엘레나와 함께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엘레나와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세비야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하나요? 엘레나가 궁금해했습니다. 알카사르 궁전의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분수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정원의 벤치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어요.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게 바로 정중동이네요. 맞아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엘레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격렬한 플라멩코가 아니었어요. 천천히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죠.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한국 춤의 특징이에요. 저도 일어나서 함께 춤을 췄습니다. 스페인의 정원에서 한국 전통 춤을 추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신기해요. 플라멩코와 완전히 다르지만 어딘가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둘 다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엘레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플라멩코는 격정적이고 외향적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전통 춤도 마찬가지였죠.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엘레나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뭔가요? 스페인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기쁘면 크게 웃고 슬프면 크게 울고. 때로는 그게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고요한 힘이 그리워요. 큰 소리 내지 않고도 깊은 감동을 주는. 엘레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진짜 강함은 조용한 곳에서 나온다고. 그 순간 저는 엘레나가 왜 한국 문화에 끌리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엘레나, 제가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분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국의 물춤이라는 전통 춤이었죠. 물이 떨어지는 리듬에 맞춰서 손과 발을 움직였습니다. 크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물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엘레나가 조용히 지켜보더니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상해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정중동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동안 분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만의 세계였거든요. 며칠 후 엘레나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세비야 구시가지에 있는 2층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스타일의 건물이었죠. 제 아버지의 서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엘레나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컸어요. 벽 한쪽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다른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책장을 보니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책들도 몇 권 보였어요. 아버지가 한국어도 하셨나요? 조금요. 완전히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셨어요. 엘레나가 책장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쓰신 노트예요.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노트를 펼쳐보니 한글과 스페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국 전통 춤의 동작들이었어요. 정말 자세하게 연구하셨네요. 아버지는 원래 무용수가 아니었어요. 철학을 전공하셨죠. 그런데 한국에서 전통 춤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셨대요. 엘레나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남성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 찍은 사진이에요. 1980년대였죠. 사진 속의 남성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잘 어울렸어요. 아버지가 스페인으로 돌아오신 후에도 계속 한국 문화를 연구하셨어요. 특히 정중동 철학에 대해서는 논문도 여러 편 쓰셨고요. 엘레나가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논문들이에요. 다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쓰신 거예요. 저는 논문 제목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한국 전통춤에 나타난 정중동 사상, 동양 철학과 서양 예술의 만남, 문화 간 소통의 가능성.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셨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미완성이라고 하시면서 언젠가 누군가 이 일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레나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엘레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을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아요. 제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요? 한국 문화를 진짜로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순간 엘레나의 눈에 특별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감정이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엘레나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까요? 도윤, 정말로 함께 한국에 가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엘레나 아버지의 연구도 완성해야 하고. 그때 엘레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레나의 집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세비야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렌지 나무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경복궁의 고요한 산책로, 인사동의 전통 찻집, 남산골 한옥마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의 아름다움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자기 연구를 하면서도, 무용을 하면서도,
늘 한국적인 것에 끌렸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엘레나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아름다운지를요.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다시 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보였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무용 동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승무, 살풀이춤, 탈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영상들이었죠. 화면 속의 무용수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저렇게 아름답게 춤췄던 때가 있었거든요. 왜 그만뒀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그때 엘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과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왜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엘레나 덕분에 제가 잊고 있던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요? 제 정체성이요. 저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엘레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호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통춤을 춰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공원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아침 운동을 나온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박수를 쳐주셨죠. 무이 보니토. 정말 아름다워요. 스페인어였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춤을 보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한국의 전통춤이지만 스페인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레나, 저 결정했어요. 뭐요?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엘레나 아버지의 연구도 함께 완성해요. 정말요? 고마워요, 도윤. 엘레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출발할까요? 다음 주는 어때요? 제가 비자 준비하는 동안 도윤도 한국에서 준비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서울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엘레나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엘레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세비야를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구경하고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카테드랄과 히랄다 탑을 구경하고 트리아나 지구의 도자기 가게들도 둘러봤어요. 저는 도자기 전문가라서 스페인의 전통 도자기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도윤, 이 도자기들 어때요? 엘레나가 아름다운 푸른색 접시를 들어보였습니다. 정말 예술이네요. 스페인 도자기는 색깔이 화려해서 좋아요. 한국 도자기와는 많이 다르죠? 네, 한국 도자기는 좀 더 단순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이가 있어요. 가게 주인이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도 한국 도자기 좋아해요.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몇 년 전에 마드리드 박물관에서 한국 도자기 전시회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백자가. 그 순간 엘레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전시회에 김성호라는 분 작품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작가시더라고요. 엘레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김성호 선생님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호 선생님은 제 스승이셨거든요. 무용뿐만 아니라 전통 예술 전반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네, 제 스승님이세요. 돌아가신 지 5년 되었어요. 정말요? 엘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 논문에 나오는 그분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논문에 한국의 예술가 한 분이 자주 언급되거든요. 이름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지만 엘레나가 급하게 핸드폰으로 아버지 논문을 찾았습니다. 여기요. 이 이름이에요. 화면에는 한글로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엘레나 아버지가 언제 한국에 계셨다고 했죠? 1980년대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그 시기는 김성호 선생님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때였어요. 제가 선생님께 무용을 배우기 전이었지만 선생님에게서 그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때 외국 학자들과 교류가 많으셨어요. 특히 한국 전통 예술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자주 만나셨죠.
그럼 제 아버지를 아셨을 수도 있겠네요. 엘레나가 흥분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유족분들이 계세요? 네, 따님이 계세요. 김미경 선생님인데 지금도 전통 무용을 가르치고 계세요. 정말요?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 가면 소개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김미경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이었지만 선생님은 친절하게 받아주셨어요. 도윤아, 잘 지내니? 스페인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선생님. 여기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엘레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한국에 계셨던 시기까지 모두요. 그분. 혹시 안토니오 로사? 네, 맞아요. 어머, 정말? 아버지가 그분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라고. 김미경 선생님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분 따님을 만났다고? 세상 참 좁구나. 선생님, 혹시 안토니오 선생님 자료가 남아있나요? 있어.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거든. 한국 오면 다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김미경 선생님이 엘레나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운명이에요, 분명히.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엘레나가 아버지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김성호 선생님과의 편지들이 나왔어요. 도윤, 이것 좀 봐요. 엘레나가 낡은 편지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김성호 선생님의 필체였습니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내용도 함께 있었어요. 안토니오 친구에게. 당신이 한국 전통 예술에 보여주는 열정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연구가 결실을 맺어 동서양의 예술이 하나로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편지 날짜는 1985년 3월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깊은 친구셨네요.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실 때 정말 아쉬워하셨대요. 언젠가 꼭 다시 가겠다고 하셨는데. 엘레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한국에 가지 못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후로는 가족에게 집중하셔야 했거든요. 다른 편지들을 더 읽어보니 두 분의 꿈이 보였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전통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여기 봐요, 도윤. 엘레나가 한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플라멩코와 한국 전통 무용의 만남. 이게 바로 두 분이 꿈꾸던 프로젝트였네요. 편지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음악을 쓸지, 어떤 의상을 입을지, 무대는 어떻게 꾸밀지. 이걸 보니까 확신이 서요. 엘레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윤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김성호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계속 일어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해볼까요? 두 분이 꿈꾸던 프로젝트를. 네, 꼭 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엘레나의 한국 비자 신청을 도왔어요. 다행히 예술가 비자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께 연락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조율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도윤아,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일을 내가 이루는 거구나.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춤을 추게 되어서 정말 기뻐.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실 저도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용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주에는 엘레나와 함께 기본적인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무용 용어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레나의 발음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서 영어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도 한국어로 인사하면 더 좋아하시겠죠? 물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엘레나를 보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주일 후에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네, 꼭이에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잘 준비해주세요. 엘레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레나.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을 만나서 엘레나 아버지의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선생님의 작업실은 서촌에 있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도윤아, 이리 와봐. 선생님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다 안토니오 선생님과 주고받은 자료들이야. 상자 안에는 편지들 뿐만 아니라 사진들도 많이 있었어요. 김성호 선생님과 안토니오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 사진은 1984년 가을에 찍은 거야. 창덕궁에서 함께 한국 전통 무용을 연구하던 모습이지. 사진 속의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셨나요? 플라멩코와 우리 전통 춤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려고 하셨어.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할까? 선생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들이었어요. 이게 두 분이 함께 구상한 무대 설계도야. 정말 아름답지 않니? 스케치를 보니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대와 스페인의 플라멩코 무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토니오 선생님이 스페인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지. 정말 아쉽네요. 그런데 이제 네가 이어받게 되었구나. 운명이야,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어요.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춤을 안 췄는데. 걱정하지 마.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잖아.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연습하자. 엘레나 양이 오기 전에 내 몸을 만들어놔야지. 다음 날부터 저는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용 연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았고 체력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감이 돌아왔습니다. 좋아, 이제 예전 실력이 나오는군.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이제 플라멩코와 어떻게 융합할지 생각해봐야겠어. 선생님, 제가 스페인에서 엘레나와 함께 연습한 동영상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엘레나와 제가 함께 춤추는 모습이었어요. 오, 이거 좋은데? 정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네. 엘레나가 정말 빨리 배워요. 한국 춤의 정서를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자. 우선 기본 동작부터 정리하고. 선생님과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의 기본 동작들을 다시 정리하고 플라멩코와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어요. 엘레나가 도착하기 하루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거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네가 다시 무용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 내 재능이 아까웠거든.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드디어 엘레나가 한국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엘레나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의 계획이 잘 진행될지. 출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레나가 보였어요. 큰 가방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정말 용감해 보였습니다. 엘레나. 제가 손을 흔들자 엘레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정말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밖에 안 됐었어요. 비행기 어땠어요? 길었지만 괜찮았어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아버지 자료도 다시 정리하고. 엘레나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다 가져왔어요. 김미경 선생님께 보여드려야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엘레나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다르네요. 스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게 정말 정돈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신기해요. 한강을 건널 때 엘레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한강이에요? 네, 한강이에요. 서울의 젖줄이죠. 아버지 노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강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김미경 선생님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엘레나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작업실에 들어서자 김미경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이분이 엘레나 양이구나. 안토니오 선생님을 정말 닮으셨네. 안녕하세요. 엘레나 로사입니다. 엘레나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하시네. 어머, 정말 신기해. 선생님이 엘레나의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어요. 자, 앉아봐.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려줄 테니까. 선생님이 차를 끓여주시면서 안토니오 선생님과의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랐지. 어떤 점에서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의 겉모습만 보거든. 화려한 것, 신기한 것.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 속에 숨어있는 철학을 보려고 했어. 엘레나가 아버지의 자료들을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정리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자료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구나.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야. 선생님도 보관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셨죠? 그럼 당연하지. 잠깐만. 선생님이 상자를 가져오셔서 함께 펼쳐놓으셨습니다.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함께 만든 계획서들. 이걸 보세요. 선생님이 한 장의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두 분이 마지막에 약속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후계자들이 이 일을 계속하기를 이라고 써있지? 엘레나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운명 같았어요. 그럼 정말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엘레나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나의 첫 한국 생활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있었어요. 첫째 날 아침 호텔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도윤, 이게 뭐예요? 엘레나가 김치찌개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치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죠. 빨간색이 정말 강렬하네요. 매울 것 같은데.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물을 마셨지만 곧 더 달라고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매웠는데 계속 먹고 싶어져요. 그게 김치의 매력이에요. 식사 후에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엘레나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엘레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해요. 사람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근정전 앞에서 엘레나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플라멩코가 아니라 제가 가르쳐준 한국 전통 춤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신기하게 지켜봤지만 엘레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니까 더 의미가 느껴져요. 아버지가 왜 이곳을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특히 이 고요함. 스페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에요. 점심때는 인사동에 갔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조용하게 식사하네요. 예의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스페인에서는 식사 시간이 가장 시끄러워요. 모두들 크게 이야기하고 웃고. 문화의 차이겠죠.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찻집에서 나와 전통 공예품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엘레나는 특히 한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종이 정말 특별하네요. 만져보면 따뜻한 느낌이에요. 한지는 1000년도 더 버티는 종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무용 의상을 만들 때 쓸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지로 만든 의상이라. 정말 독특할 것 같아요. 저녁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전통 가옥들을 보면서 엘레나가 감탄을 연발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집에서 살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아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았죠. 한옥 마당에서 전통 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야금과 대금 연주였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엘레나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이 음악, 정말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요. 한국 전통 음악은 자연의 소리를 모방한 거예요. 바람소리, 물소리. 플라멩코와 완전히 다르지만 어딘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도윤, 정말 고마워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게요.
아버지가 왜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엘레나의 눈에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곳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았어요. 엘레나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이 더 많은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발견한 일이었어요. 도윤아, 엘레나 양 이리 와봐. 선생님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더 발견하신 게 있나요? 응, 정말 놀라운 걸 찾았어. 선생님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으셨습니다. 이 사진을 봐. 사진에는 김성호 선생님과 안토니오 선생님이 함께 있었는데 옆에 젊은 여성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안토니오 선생님의 부인이야. 한국 분이셨어. 뭐라고요? 엘레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야, 엘레나. 그럼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다고요? 응, 그것도 우리 전통 무용을 하신 분이야. 저도 놀랐습니다. 엘레나가 한국과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김은영이셨지? 네.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김미경 선생님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은영 언니는 우리 아버지의 제자였어. 정말 뛰어난 무용수였지. 사진 속의 김은영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언니가 안토니오 선생님을 만난 건 1983년이었어. 그때 언니가 통역을 도와드렸거든.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구나. 엘레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전혀 기억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워요. 괜찮아, 이제 알게 된 거니까. 그리고 내 어머니의 DNA가 내 안에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한국 춤을 빨리 배운 건가요? 그럴 거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김미경 선생님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김은영 선생님이 무용을 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이거 봐, 엘레나. 영상 속의 김은영 선생님은 정말 우아하게 춤을 췄습니다. 엘레나와 비슷한 면이 많이 보였어요. 정말 닮았네요. 춤추는 모습이. 그럼 모녀니까. 선생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은영 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셨지. 엘레나와 똑같네요. 그리고 언니의 꿈이 있었어. 한국 전통 무용을 세계에 알리는 것. 어머니의 꿈을.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이어받은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꿈을. 그 순간 엘레나의 한국행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던 거예요. 도윤아, 이제 더욱 확신이 서지 않니?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 해. 네, 선생님.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와 저는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도윤,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거네요. 네, 그리고 김성호 선생님과의 인연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요. 진짜 공연을. 준비됐어요? 네, 완전히 준비됐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매일 6시간씩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전통 무용의 기본기부터 다시 익혔습니다. 엘레나는 정말 빠르게 배웠어요. 와, 엘레나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도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DNA가 확실히 있네. 감사해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부터는 플라멩코와의 융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두 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까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우선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부터. 한국의 살풀이 춤과 플라멩코의 한 부분이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둘 다 슬픔을 승화시키는 춤이었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엘레나가 플라멩코의 기본 자세에서 시작해서 점점 한국 춤의 동작으로 변화하는 걸 보여줬어요. 오, 좋은데? 정말 자연스러워. 저도 반대로 한국 춤에서 플라멩코로 넘어가는 동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2달 동안 연습한 결과 정말 독특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전반부는 각자의 전통춤으로 시작해서 중반부에 만나고 후반부에는 완전히 새로운 융합춤이 되는 구성이었어요. 이제 무대가 필요하겠는데.
김미경 선생님이 고민하고 계실 때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연습 영상을 본 누군가가 추천했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예술제에서 공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말요? 네, 올해 주제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인데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서울예술제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제 중 하나였거든요. 엘레나,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한 달 후 공연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 것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의상도 준비해야 했고 음악도 새로 편곡해야 했어요. 의상은 엘레나의 아이디어로 한지를 활용했습니다. 한국의 한지와 스페인의 전통 직물을 조합한 독특한 의상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시연회 때 의상을 입어보니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음악은 국악기와 플라멩코 기타를 함께 사용했어요. 가야금과 기타의 조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공연 전날이 되었습니다. 긴장돼요, 도윤. 저도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걸 생각하면 자신 있어요. 내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보고 계실 거예요. 김성호 선생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나서 엘레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완벽하게요. 그렇게 우리는 꿈에 그리던 무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세종문화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객이 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네요. 무대 뒤에서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생각해봐요. 김미경 선생님도 와서 격려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오늘 한국 예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는 거야.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첫 부분은 제가 혼자 한국 전통 춤을 췄습니다. 승무와 살풀이 춤을 조합한 동작이었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엘레나가 무대에 나왔습니다. 플라멩코의 강렬한 리듬이 시작되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함께 춤추는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적인 움직임과 스페인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리듬으로 춤췄지만 점점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졌습니다. 관객들에게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엘레나와 제가 서로의 팔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추는 장면이었어요. 한국의 원무와 플라멩코의 회전 동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5분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두 나라의 전통 예술이 만날 때 어떤 아름다움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엘레나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2달 동안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나라의 전통 예술과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저희 공연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동서양 예술의 완벽한 만남. 21세기 문화 융합의 새로운 지평. 전통과 현대가 하나 된 감동의 무대. 인터넷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급상승했어요. 대박! 이런 공연 처음 봐요.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이런 거구나. 두 분 정말 멋있어요.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며칠 후 서울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공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정말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월 1회 정도 공연하면 어떨까요?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예술제에서도 초청이 들어온 거예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김미경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요? 아비뇽 페스티벌이요? 아비뇽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제 중 하나였어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한 번의 공연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게. 그날 밤 엘레나와 저는 한강에서 만났습니다. 도윤,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몰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김성우 선생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진짜 시작이에요. 두 번째 정기 공연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객이 왔어요. 외국인 관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공연 전에 엘레나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도윤, 오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정말요? 네, 정말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고.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가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엘레나의 춤에서 전에 없던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특히 살풀이 춤 부분에서 엘레나가 눈물을 흘리며 춤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관객들도 느꼈나 봅니다. 공연장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엘레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동작을 했어요. 그때 엘레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도 마음속으로 김성우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가 해냈어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몇몇 관객들이 꽃다발을 무대로 던져주었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술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모두가 같은 감동을 받고 있었거든요. 공연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의 예술이지만 인간의 감정은 같거든요.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통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있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도윤아, 엘레나 양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파티가 끝나고 엘레나와 둘이서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도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사실 처음에 스페인에서 도윤을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엘레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레나. 정말요? 네, 엘레나 덕분에 제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았어요. 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엘레나에 대한 사랑도요. 그 순간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윤을 사랑해요.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저희 공연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첫 번째 텔레비전 출연은 KBS 아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마이너스 스페인 문화융합 공연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독특한 공연을 기획하게 되셨나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엘레나의 아버지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저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해외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더 많은 나라의 전통 예술과 융합해보고 싶어요.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응원 메시지가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주다니 감동이에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에는 조선일보에서 특집 기사를 내주었습니다. 21세기 한류의 새로운 모델. 기사 제목이었어요. 기존의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이었다면 이들의 공연은 전통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사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CNN에서 짧은 영상 뉴스로 소개해 주었고 스페인의 주요 신문에서도 기사를 내주었어요. 스페인 무용수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예술. 엘파이스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통을 함부로 변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국인이 우리 춤을 추는 게 과연 진정한 전통인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 속상했지만 엘레나는 의연했습니다. 전통이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해요. 박물관에만 보관하면 죽은 전통이 되죠. 맞아요. 저희가 하는 건 전통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호응이 뜨거웠어요. 이런 공연을 보니까 우리 전통 문화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공연 영상뿐만 아니라 연습 과정, 일상 이야기도 올렸어요. 첫 번째 영상이 100만 뷰를 넘겼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도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구독자도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 정말 책임감이 느껴져요.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문화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네,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예상치 못한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술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1년 후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정기 공연은 매번 매진이었고 해외 공연도 성공적이었어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은 현지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동서양 문화의 완벽한 조화. 르몽드 신문의 평가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의 관계였습니다. 엘레나와 저는 예술 파트너를 넘어서 인생 파트너가 되었어요. 도윤, 제가 한국에 계속 살면 어떨까요? 어느 날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한국이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엘레나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김미경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엘레나가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세계 전통 예술 융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전통 예술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카타크, 일본의 부토, 아프리카의 전통 무용. 각 나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바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전용 연습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로운 시설이었어요. 연습실 개관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물론이고 문화계 인사들도 많이 오셨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관식에서 짧은 공연도 했습니다. 저희의 대표작인 동서양의 만남이었어요. 공연 후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통 예술이 하나로 만나는 축제를 만들고 싶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축제요. 저도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문화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밤 엘레나와 저는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 1년 전에 세비야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요.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운명이었어요, 분명히.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엘레나. 물론이에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엔서울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한강이 흐르고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도윤, 우리가 이룬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맞아요. 진짜 시작이에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엘레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경복궁 경회로에서였어요. 엘레나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였거든요. 엘레나, 평생 함께 춤춰주실래요? 네, 도윤. 평생 함께 춤출게요. 그렇게 저희는 예술로 만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줄 예정이에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이룬 기적. 그게 바로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